여러분은 주위에 나는 오픈마인드야, 나는 중립적이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오픈마인드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나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에 살짝 여기에 걸쳐있던 거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부풀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요. 어리석은 일관성도 같은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나폴레옹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부분이 참일 겁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거짓. 그런데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쪽은 대부분이 거짓인데 이쪽은 대부분이 참일까요? 자, 여기는 어떤 우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정의하는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는 우월성이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선호, 취향에 대한 것이지요. 결국 이 이야기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온전히 내가 선택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평판이라는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보는 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이 보는 나가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인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타인이 보는 나, 즉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타인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남들이 나에게 해줘야 하는 그런 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너는 오픈마인드인 사람이야, 너는 중립적이야, 너는 객관적이잖아 라고 남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주체가 타인인 것을 나로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부조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나,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나가 가급적 일치해야 그것이 어떤 사회적 맥락상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명제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게, 거기에는 거기에는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에 괴리가 있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굳이 내가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이 조금 더 개입을 하겠지만, 그런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성향, 성격, 그리고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먹는 거를 좋아하는가라는 사실, 즉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비교 우월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주관적인 사람, 이 사이에는 사실은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라온 맥락상 객관적인 사람을 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주관적인 사람이 가지는 장단점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런 이야기에서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객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뱉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왕관을 쓰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지어서 스스로에게 entitlement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타인이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스스로가 그런 타이틀을
앞에다가 꽂아 놓는다는 거는 첫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즉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은 같은 선상에서 어리석은 일관성, 이것도 사실 여러분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은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딘가에 나오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은 그것은 이미 스스로가 어리석은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올려치기가 어쨌든 이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려치기는 사실은 남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누군가는 너 그 정도 했으면은 굿, 잘했어.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니 야 그거밖에 못했냐, 너는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로 눈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 가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마냥 흘려듣거나 저 사람은 내 헤이터니까 라고 들으실 게 아니라 그 얘기들 속에 건질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 말 뜻에는 또 다른 속뜻이 숨어 있는데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객관적이고 싶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 기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네, 이거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노력한다고 얘기하면은 자기 기만자고 그 사람은 쓰레기로 자라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진짜로 이런 사람은 심지어 본인이 객관적인 사람의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객관적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절대로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립적이려고 노력해.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해. 그런데 그 노력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면죄부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당신이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잘못을 했어 라고 이 노력한다를 면죄부로 방패로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어리석거나 쓰레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단정짓듯이 타이틀을 달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딱 그 문장에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로 언쟁이나 논쟁 상태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오든 이 이야기가 나오든 이 상태에서 나오는데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올려치기를 해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만약에 그 논쟁에서 승리한 기분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은 발전할 가능성이 정말 없습니다. 논쟁과 언쟁은 나의 신념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싸워야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노력이라는 말, 그리고 스스로를 타이틀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별로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틀을 자꾸 짓는 사람을 여러분이 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기저에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 때문인데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주변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물리적인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말하는 법을 바꾸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평판은 점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나락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내가 꼬는 아주 쉬운 말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버릇을 스스로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그거 당장 그만하시고 말 바꾸시거나 아예 그 얘기를 여러분의 말버릇에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노력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 그러면은 돈을 버세요. 못생겼다? 성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매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못 가진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못 가진 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 열등감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자라 있을 가능성도 있죠. 완성이 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안 되죠. 자라나 있는 열등감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그 문제점이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거기에 정말로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 말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가 또 털려가지고 좀 황당해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